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 살고 있고 현재 요식업 사업을 하는 35살 여성입니다. 3년 전 남편과 1년 남짓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경험했는데요.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는 남편의 바람입니다. 물론 바람 한번 피웠다고 이 사달이 난 건 아니고요. 시부모님도 한몫하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자선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다 퍼주면서 살았는데 거의 호구나 다름없었더라고요. 가족의 정이 그리워 앞만 보고 내달렸던 게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며 이렇게 큰 화를 불러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혼으로 인해 사업에 전념하게 되었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더욱이 지금은 좋은 사업 파트너이자 천생배필을 만나 좋은 감정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느끼는 중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기훈 씨, 오늘 점심 장사 만만치 않았죠?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다른 직원들이랑 합이 잘 맞아서 이 정도지 아니었으면 진짜 죽어났을 거예요. 오늘이 역대급으로 힘들었어요. 힘든 거 나도 알아요. 어차피 오늘 고기도 거의 다 팔았고 일찍 마감하고 직원들끼리 회식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오, 저희야 감사하죠. 설마 근데 가게에서 하는 건 아니죠? 에이, 하루 종일 불판 닦고 고기 굽고 고기라면 진절머리 날 텐데 직원들이랑 이야기해보고 메뉴 정해서 그곳으로 갑시다. 역시 사장님이 젊으셔서 그런가 저희랑 소통이 잘 되네요. 그럼요. 저도 젊은 사람인데 그나저나 기훈 씨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올해 30입니다. 취업 준비 중이고 지금 평일 파트타임으로만 일하고 있죠? 네, 취업이 잘 안 돼서 좀 민망한데요. 집안 사정이 여의찮아서 뭐라도 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건 왜 물으시죠? 아니, 내가 몇 달 지켜봤는데 나이도 들고 계속 취업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제안 좀 하나 하려고요. 제안이요? 제안이라면 어떤? 이쪽 일이 힘들긴 하지만 파트타임 말고 정직원으로 일하는 거 어때요? 월급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정말요? 제가 정직원이라고요? 그래요. 지난번에 회사에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활동적인 게 좋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흐흐흐. 식당에서 일한다고 편견까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하하.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럼요. 제가 사실 집안 사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당장 일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취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늦게 군대 다녀와서 시기도 늦었고 이래저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안해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해본 거 보면 일머리도 있고 해서 괜찮으면 이번 주는 좀 쉬고 다음 주부터 정직원으로 일해볼래요? 나 한입 갖고 두 말 안 하는 거 알죠? 네네. 당장이라도 일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을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할 때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남편은 제가 운영하던 가게 직원이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성실하기도 해서 눈여겨보고 있었죠. 집안 사정이 여의찮다는 말에 신경이 쓰이기도 했지만 성실하게 일했었죠. 그렇게 남편은 정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저와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나이도 같아서 친구처럼 지냈어요. 사실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탓에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오면서 사회가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달았고 20살이 되던 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으로 혼자 살 집을 마련했고 꾸준히 주식 공부도 하면서 공장, 식당 등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8년 정도 죽어라 일하니 여유 자금이 생겼고 요식업 사업에 뛰어든 거였죠. 기훈 씨, 나 가게 확장 오픈할 거거든요. 지금 하는 일 힘들진 않아요? 어때요? 정직원 되고 늘 하던 거라 괜찮아요. 그나저나 사장님, 지금도 잘 되는데
확장하시려고요? 아, 분점을 낼까도 생각했는데 다른 메뉴로 하나 해보려고요. 국밥으로. 오, 아이템 좋은데요? 저야 뭐 시키는 일만 하니까 까라면 까야죠. 사장님이 힘드실까봐 걱정이고요. 언제부터 날 그렇게 생각해줬다고. 그래서 말인데 국밥집 개업하면 좀 바빠질 거예요. 그쪽 자리 잡을 때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 기훈 씨가 여기 맡아줘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요? 정직원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제가 해요? 절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1년 이상 잘 근무했으면 된 거지. 이제 나 없어도 알아서 잘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 단체 손님 왔을 때도 대처 좋았고요. 늘 저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걱정돼요. 괜찮아요. 못하면 못할 수도 있지. 내가 기훈 씨한테 많이 의지하는 거 알죠? 감사해요. 저 사장님, 그럼 조금 있다가 가게 마감하고 잠시 이야기 좀 나눌까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내 가게인데 기다리고 말고가 뭐가 있어요. 할 말이 뭐예요?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좀 웃기는데 사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 사장님한테 좋은 감정 갖고 있거든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황스러우신 거 알아요. 제 입장에서 사장님한테 갑자기 고백하는 것도 웃기는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사장님이 저 많이 봐오셨듯이 처음엔 저도 감사한 마음이 컸는데 저도 모르게 사장님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진지한 이야기네요. 당장 저랑 만나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절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게 궁금해요. 평범한 직원 그 이상이 아니라면 제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나도 기훈 씨 좋아요.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성실하고 착하고 성격 좋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매사 열심히 일하는 게 마음에 들죠. 그리고 나 빈말하는 사람 아닌 거 알죠? 기훈 씨한테 많이 의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내 대답이 되겠어요? 그럼 부끄럽긴 한데 서로 조금씩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유치하게 오늘부터 일일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뭘 또 감사해요. 아무튼 오늘 고생했고 내일 휴무니까 모레 다시 만나요. 남편은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고 어느 날 대뜸 고백하더라고요. 저도 싫지만은 않았던지라 서로 알아가며 좋은 사이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둘 다 나이도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기대기도 하고 투닥투닥 거리기도 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렇게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는 이 사람이면 남은 인생같이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말해서 미안한데 나 사실 자기한테 고백할 거 있어. 왜? 뭔데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 그래도 결혼 이야기 나왔는데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해봐. 무슨 말인데 그래? 사실 우리 집 형편 안 좋은 거 알잖아? 근데 생각보다 빚이 많아. 사실 학자금 대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생활비 감당이 안 돼서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짜리 있거든. 뭐? 마이너스 통장? 그런 거 감당 안 될 건데 왜 그랬어? 우리도 이리저리 생활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래도 결혼할 사이인데 비밀은 없어야 된다고 해서. 이거 말고 빚이 또 있어?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빚만 4억이 넘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전세인데 겨우 구한 거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산다는데 우리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겨우 전세 구한 거고. 그럼 지금 어머님 아버님은 뭐 하시는데? 아버지는 공사장도 다니시고 설비공 하시고 가끔 주말엔 고깃집에서 숯불 구우시고 엄마는 목욕탕이랑 건물 청소하시고. 휴, 그럼 지금 다달이 생활비 드리고 있는 거야? 그동안 번 돈은? 부모님이 막상 버는 돈이 얼마 안 돼. 나이도 있어서 써주는 곳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모아둔 돈도 없다. 이거네? 미안해.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럼 이걸 다 숨기고 결혼하려 했었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 소심한 거 알잖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빚 갚을 거야. 그러니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주라. 결혼하면 당신 빚도 내 빚이 되는 거겠지. 내가 지난번에 사업도 확장할 거라고 이야기했지? 그럼 은행에 다닐 일도 많을 거고 어쩌면 당신 명의로 대출도 받고 해야 하는데 신용도가 좋지 않으면 그게 안 되겠지? 그렇지. 내가 면목이 없다. 나도 국밥집 오픈 준비하느라 쓸 수 있는 돈이 얼마 없어. 많이는 아니고 당신 학자금 대출이랑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앞에 있는 빚 1억 5천 정도 갚아줄 수 있어. 2억 정도만 가능하단 말이야.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갚고 어머님, 아버님도 마땅히 그래야 하고. 그게 정말이야? 그 많은 돈을 갚아준다고? 당신이 너무 손해 아니야? 내가 손해라는 생각 안 들게 열심히 살면 되지. 당신도 많이 노력해야 할 거고. 그러고 말고 당연히 그래야지. 정말 고마워 자기야. 내가 앞으로 잘할게. 결혼을 앞두고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시댁의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날린 데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반색 한 짜리 빌라인데 어렵사리 아는 사람 통해서 구한 전셋집이었거든요. 남아있는 재산이 전세자금 1억이 전부였던 거죠. 시부모님은 막노동, 건물 청소 일을 하시며 생계를 이어나가셨어요. 남편은 제때 취업하지 못해 저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정직원이 된 거였고, 그래도 저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니 그 빚 또한 제가 떠안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빚 절반 정도를 갚아주었습니다. 그런 저를 시부모님은 딸처럼 대해주셨고 남편도 매일 고맙다며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잘 살기로 하고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일하는데 바쁘진 않아? 안 그래도 국밥집 2호점 문제로 골치 아파요. 그래서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도와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뭘 도울 수 있단 말이냐? 괜히 건드려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다. 세아가 너도 알다시피 내가 지은 죄가 있잖니. 에이, 아버님, 사업하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욕심이 많아서 조금 더 늘려보고 싶거든요. 근데 몸이 한계니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어머님이 국밥집 경험도 있으시고 아버님도 입맛 까다로우시고 잘 아시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맞아. 요즘 국밥집 매출 장난 아니거든. 가맹점 계약 제안도 왔는데 일단은 조금 더 해보기로 했어. 이 사람 말대로 도와주라. 나도 좀 부담이 되는구나. 지금 생활비 받아 쓰는 것도 미안한데 그냥 없던 일로 하자꾸나. 어머님,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데서 눈치 보면서 힘들게 일하시지 말고 차라리 가게 하나 맡아서 운영해 보시는 게 좋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니. 세아가 네가 우릴 생각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는 영 부담스러워서. 어차피 직원 몇 명 옮길 거고 저랑 이 사람도 자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때마다 부족한 거 파악해서 발주 넣고 하는 건 다 저희가 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은 전반적인 매출 관리해 주시면 되세요. 여보, 그럼 월급이나 이런 건 어떡하지? 생각해 봤는데 자리 잡을 때까지는 월급제로 하고 매출 어느 정도 나오면 수익의 30%만 가져오는 거로 하면 될 것 같아. 적어도 매장 유지비나 그런 건 있어야 하니까. 아이고, 그럼 너무 손해 아니냐? 우리야 돈도 벌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좋다만. 그러게. 세아가 네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 가족 사업이라는 게 다 이런 거죠 뭐. 대신에 매출 관리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해주셔야 해요. 저 지금까지 세금 문제 일으킨 적도 없고. 그래. 당신 꼼꼼한 성격 내가 잘 알지. 우리 엄마도 가계부 쓰셔서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나도 신경 쓸 테니까. 그리고 가족 사업이 원래 더 안정적인 거야. 우리도 하나의 기업이 될지
어떻게 알아? 세아가 정말 고맙구나. 우리가 면목도 없고. 근데 열심히 해보마. 네.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거로 알게요. 지금 다니시는 곳에 그만둔다고 말씀하세요. 가게 개점하려면 2달 정도 남았어요. 반년 정도 흐르고 새로 오픈한 국밥집 2호점도 많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제법 손님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한 달에 8천만 원 찍은 달도 있을 정도로 매출이 너무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엄청난 금액에 처음엔 당황하셨으나 이내 돈맛을 보시고는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처음에 주던 30% 수익도 미뤄서 준다던가 가게를 돌보기는커녕 놀러 다니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남편에게는 국밥집 1호점과 더불어 영업, 홍보 일을 맡겼는데 직원 말로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놀러 다니기 바쁘다고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골프 모임을 간다던가 접대를 해야 한다며 고급 술집에 간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러다 가게 매출이 점점 하락세를 보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인터넷에 좋지 않은 후기, 글도 몇 개 올려지길래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알아보니 시부모님이 가게 일의 뒷전이라 전반적으로 미흡해진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관리를 하긴 했지만 다 눈속임이었고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도 상당했습니다. 그걸 고스란히 손님도 느꼈고 국밥의 품질이 저하되기도 해서 손님들 만족도가 낮아진 거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요즘 가게 관리가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매출도 예전 같지 않고 지난번에 위생 점검하고 후속 조치는 하셨어요? 예, 그런 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한다. 우리가 얼마나 가게를 돌보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니? 그게 아니라요. 바로 지난주에 점검했는데 문제가 많았잖아요. 어머님도 보셨다시피 식자재 창고하며 김치 냉장고도. 네가 뭘 모르나 본데 그건 잠깐 그럴 수도 있지. 월 매출 1억 가까이 찍은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니? 그동안 고생하신 거 알죠?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만하면 됐다. 알아서 해결하마. 그리고 너한테 마침 할 말이 있었어. 우리 직원 좀 고용해다오. 네? 직원이요? 지금 있는 직원들로 부족하세요? 주방 이모님까지 새로 구해드렸는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나이가 좀 있잖니. 가게만 돌보다가는 우리 삶을 제대로 못 살 것 같더구나. 그래서 개인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네 시어머니랑 같이 골프 모임도 등록했고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그러려고. 아, 좀 바쁘시긴 했죠. 몇 명이나 구해드리면 될까요? 당장은 못 구해드리고 시간을 좀 주셔야 해요. 네가 사장인데 그냥 가서 일하라고 하면 되지. 고깃집에 직원들 많잖냐. 그 사람들 몇 명만 보내면 되는 일 가지고 너 은근히 까다롭구나. 제가 까다로운 게 아니라 직원들도 각자 하는 일이 있는 건데 갑자기 이러시는 것도 좀 당황스럽고 다른 데 가서 일하라 하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 시간을 달라 이 말씀이에요. 사장이 까라면 까야지 무슨 말이 많대? 그리고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린 장부요. 그거 내일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그건 왜? 수익 배분도 잘 안 되고 명세서랑 달라서 제가 직접 확인하면서 점검 좀 하게요. 우리가 언제 그런 것까지 챙긴다니. 나이든 우리들 고생시키려고 작정했구나. 그런 건 알아서 좀 하면 안 되는 거냐? 어머니, 처음에 가게 개점할 때 제가 당부드린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가계부 작성은 철저하게 해달라고요. 지금 인력 관리랑 다른 일 대부분 다 제가 해드리는데 이거 하나 해주시는 게 어려우세요? 세아가 일단 우리도 바쁘니 네가 좀 헤아려 주렴. 휴,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가족끼리 사업하는데 설마 사기라도 치겠어? 넌 사람을 참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 정말 찌질극치구나. 그러게 말이다. 우리가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그 가계부 작성인가 요즘 인터넷으로 다 한다더라. 왜 손으로 사람 고생시키는 거냐? 우리가 놀고 먹는다 이거야? 편한 거 고집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직접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 필요 없다. 이놈의 가게 때려치우고 말지.
이제 더 이상 일하기 싫다. 내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는 건 좀 아니죠. 갑자기 안 하신다고 하면 제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 네가 그 잘난 사장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렴. 어머니. 여보, 어머님이랑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갑자기 이렇게 일을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떡해?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어. 당신 도대체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했길래 단단히 화가 나신 거냐고. 그새 연락하셨어? 아니, 가게 관리도 엉망으로 하시고 내가 점검 좀 하게 장부 달라고 하니까 그런 거 신경 못 쓴다고 화내시잖아. 난 또 뭐라고. 당신 내가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인데 유도리 좀 부리면 안 되는 거야? 유도리? 무슨 유도리? 매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냥 그날 판매 현황 잘 기록하면 되잖아. 카드면 카드, 현금이면 현금. 그냥 일기처럼 기록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려워? 내가 어려운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울 부모님께 사과드려. 사장이고 나발이고 며느리잖아.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갈궜길래. 당신은 어머님, 아버님만 보여? 가게 운영하느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나는? 나는 안 보이냐고. 그러게 그렇게 일 벌리래? 나 골프 치러 왔으니까 나중에 연락해. 야, 지금 골프가 문제야? 당신도 그래. 도대체 가게는 맨날 민경 씨한테 맡기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돈은 돈대로 다 가져가고 일은 다른 직원들이 다 하고 당신이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지금까지 내가 알던 당신 맞아? 왜 꼬투리 잡고 그러냐? 그리고 어디다 대고 남편한테 야래? 당신 미쳤어? 그래, 미쳤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원. 그놈의 골프 모임인지 뭔지 당장 기어들어와. 싫은데? 중요한 모임이다.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야, 저는 남편과 크게 부부싸움을 하고 말았고 며칠 동안 냉전 기류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의 행동을 보면 도저히 가게 일에 전념할 사람들이 아니어서 직원을 5명이나 더 구해야 했죠. 저도 직접 홀서빙, 설거지 등을 하며 가게 일을 도왔고 겨우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남편이 바깥으로 활동하는 게 많아졌는데 유독 외근이 잦아졌고 외박도 점점 횟수가 늘었어요. 외근 나갈 일이 은행 업무 보러 가는 것 말고는 없는데 자기 말로는 출장이라며 지방 곳곳을 잘 다니더군요. 여러 의심을 하고 있는데 가게 직원이 잘릴 각오하고 저한테 말해주는 거라며 조심스레 무언가를 보여주더라고요. 가만 보니 남편과 예전에 잠시 일하던 여자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어찌나 다정한 모습인지 누가 봐도 커플이었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의심은 확신이 섰고 가게 직원이 건네준 증거들 모두 모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공공연하게 알고 있던 사실이고 하나같이 제보를 해주더군요. 바로 이혼 준비에 들어갔죠.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남편이 먼저 제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가게는 뒷전이고 밖으로 나돌기만 하는데 아무것도 터치 안 하는데 무슨 할 말? 왜 그렇게 날이 서 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줄 알고. 어디 한번 짓거려 보라고. 어차피 의미 없는 말인 거 다 알아. 의미가 없진 않지. 아무튼 여보 미안하게 됐어.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거든. 크크크 뭐라고? 사랑하는 사람? 그새 애인이라도 만들었어? 몇 명인데? 그게 중요해? 아무튼 나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자. 당신이랑 이혼해야 새 출발하거든. 언제 그 말 하나 했다. 그래, 어떤 년이야? 연이라니 말 조심해. 당신처럼 돈 타령 안 하고 순수하게 날 바라봐주는 사람이야. 아이고, 그러셔? 그래, 이혼하자. 근데 내 전 재산 없어도 사랑해주나 보자. 크크.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 바람 피우는 거 모를 줄 알았어? 오죽하면 직원들이 나한테 제보를 해주더라?
아무튼 나도 더 이상 너랑 살 자신도 없고 너도 나랑 빨리 이혼하고 싶다니까 그렇게 해줄게. 대신 다 뱉어내고 가야 할 거야. 뭘 뱉어내? 알아듣게 말해. 결혼하면서 갚아준 네 빚, 그리고 내 부모가 가게 운영하면서 등쳐먹은 내 돈. 장부를 나한테 안 주는 이유가 있더라? 그동안 얼마나 많이 헤쳐먹었으면 외제차도 뽑으셨던데? 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겠지. 벤츠 그거 빌린 차 아니야? 난 어디 차인지 말도 안 했는데 아는 거 보니까 사실이네?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 가게 이제 손도 못 대실 거야. 그리고 그동안 매달 들이던 생활비, 뒷주머니 찬 돈, 내가 갚아준 빚 다 토해내. 그리고 내가 네 명의 통장에 넣어준 비상금, 그거 야금야금 썼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것까지 다 토해내. 여보 미안해. 무릎 꿇고 빌게.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말로 하자. 응? 대화를 좀 해보자. 대화는 얼어 죽을 대화.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으니까 짐 싸서 너 좋다는 년한테 꺼져버려. 아니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당신이라고.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제발. 꺼져 미친 새끼야.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가만 안 둔다. 저는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원만한 이혼이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이 그동안 뒤로 빼돌린 돈만 2억이 넘었습니다. 제가 오픈한 시점부터 최근까지 싹 다 점검했었거든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개고생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좀 아쉽습니다만 이걸로 확실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워낙 증거가 명백해서 위자료랑 보상금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 받아냈습니다. 외제차까지 팔아서 다 넘기라고 하고 싶었지만 자존심 어쩌고 하길래 그냥 뒀어요. 뭐 그래봤자 한 달 정도 뒤면 강제 집행돼서 압류될 예정입니다만 그때까지 실컷 하고 다니라죠 뭐.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수입이 없어지니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들러붙기 시작했어요. 막상 자기들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니 제대로 된 정보도 없고 인맥도 없고 자본도 없으니 될 턱이 있나요? 저는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해버렸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매출이 점점 올라 지점마다 월 1억이 넘을 때도 있을 정도로 아주 실적이 좋아요. 방송 출연도 하고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찾아와서 그런지 홍보가 잘 되더군요.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며 사업에 몰두하다 보니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이고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죠.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면서 좋은 감정으로 좋은 인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